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고객만족 경영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다 사업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이러는 거 뭐 이런 학생들한테 자랑하는 교수님들이 별로 잘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밖에서 알아주는 자칭. 근데 자꾸 내가 내 얘기하니까 꼭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여러분 아시지? 밖에서도 조금 유명히 한데 아니 제가 얘기할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 진짜 다음에도 이게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저는 뭐 노력 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해요. 저도 나름 바쁘긴 하는 와중에 하는데 첫 번째 자전거 이용. 그러니까 그 자전거 이용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다 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자전거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자전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기어가고 되게 잘 맞아요. 처음에 많이 실패하잖아요.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뭐 넘어지고 처음부터 자전거 타다마다 잘 타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타고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이 실패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 감 잡아서 자전거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신나게 밟으면 내가 힘들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자전거가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잘 굴러갑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복지부동이라는 게 뭐 살살만 굴러도 가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는 사이에 뒤에서 신나게 밟고 오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뒤에는 봤는데 돌아보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 내가 막 뒤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밟아서 가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한번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기업을 치고 나가기 힘들어요. 마치 삼성하고 소니처럼. 지금 이제 삼성이 있다 저짝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니가 잘 나갈 때 삼성이 신나게 받고 가가지고 삼성 엎었잖아요. 삼성이 소니를. 근데 소니가 삼성 다시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다시 화웨이나 그 샤오미한테 지금 넘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게 삼성이 샤오미나 아니면 화웨이나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한테 1등자를 뺏기죠.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다시 굴러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게 늦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기업이 계속 용속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기업이 현재 이익에만 집중하고 고객 만족에 소홀히 하면 그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되도록 이건 아셨죠? 자, 우리 저기 장준미 쌤, 그 회사에서는 그래서 자전거 이론에서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요? 고객 만족이나 아무거나 여기 안 넘어지고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이상하게 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유지하는 노력하죠. 저 우리 이기통에서는 호텔에서 고객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거예요? 계속 고객 만들고 싶으신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이요? 실제로 했던 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기 그 부장, 김 부장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서비스 상품 계속 줘가지고 네.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는 MBO 평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쥐어 짜는 거예요. 제가 저 진짜 평생 갑으로만 살았거든. 갑 인생 25년인데 이번에 초장 되면서 개그만 갑이지 의대 보니까 죽겠어. 나 진짜 그 학교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요. 왜 학교 랭킹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다 위에서 더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회 평판도 10등이거든요. 그 서울에서는 뭐 낮은 게 아닌데 한국에서 10등인데 위에서 5등까지 오르고 그런 거 미치는 거죠. 취업률 전국 2위야. 그거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이게 순경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쟁업체들이 뛰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아시죠? 기업 경영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푸시를 주고 쥐어짜는 거는요 절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페달을 구르지 않고 있으면 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내가 살이 찌게 되고 과다 비만이 되게 되면 다음에는 나보다 진짜 잘 달리는 애들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미 늦거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뭐 여러분 잘 알죠? 소니, 소니 그 잘 나갔던 소니가 뭐 이제는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소니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데 소니 뭐 주가 보세요. 끝내주죠. 그런데 소니가 다시 그러면 삼성을 잡을 수 있을까? I don't think so. 이미 늦었어요. 소니는. 뭐 지금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다시 그럴 줄 몰라도 다소의 반격이지 한번 꺾이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 이 페이지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해다가 여기다 별표 10번 쳐놓는데 이 짐 콜린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기업이 망하는 5개 단계 진짜 너무나 제대로 해놨어요. 너무나 제대로 정말 똑같아. 첫 번째는 힘들게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 스테이지 오브 디클라인 이게 기업이 그러니까 쇠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망하는 여러분들이 주위의 회사나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중에 망한 기업에 여기에 대비를 해보세요. 정말 똑같아요. 첫 번째 성공에 대한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공하기가 힘든데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만을 하게 돼요. 제가 프랜차이즈 MBA 주임 교수만 제가 6년, 7년을 해가지고 잘하는데 그 프랜차이즈 제가 회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서 여기 이제 뭐 노박사님도 계시고 노 교수님도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그 사장님 뭐가 뭔지 아세요? 차하고 또 차 뒤에 골프치. 어떤 거? 여자. 그거는 성공하기 전에도 되는. 근데 아무튼 이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다음 프랜차이즈를 낼 때 성공하는 그 브랜드가 많지 않은 게 뭐냐면 초심을 잃어요. 그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본인이 막 살 뒤어가면서 닭 튀기고 하다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브랜드 할 때 본인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본부장이나 있는 사람한테 시켜요. 하라고. 본인은 골프 치고 다니고. 또 하다가 진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하나 성공을 하면 본인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엄청 대단한 것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다 망한 회사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오히려 외국계나 큰 기업, 본인 회사는 아니지만 그냥 CEO 하셨던 분들 있죠. 그냥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냥 그 오너는 아니지만 사장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배울 게 100배, 1000배는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럴 때는 CEO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자만하자고 뭐를 해야 될지 연구를 하는데 그냥 골프 치고 다니고 자동차 뭐 차 바꿔서 이런 거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100% 이게 나옵니다. 원칙 없는 사업학들을 하게 돼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를 하려고 그러냐? 본인이 전문성이 없는 거에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봐요. 내가 진짜 모 업체를 얘기를 여러 개 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하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프랜차이즈 업체나 뭐나 그냥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지 대기업 빼놓고 거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뭐 닭집 회사 사장님이 영어 뭐 한다고 다도로 성공해가지고 영어 뭐 프로그램 교육한다고 본인이 알기로는 내가 영어 영자도 모르는 분 이거 하다가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면 위기나 위험의 경고의 무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왜?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5년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없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뭐 유럽풍의 무슨 엄청난 좋은 막 커피숍 같은데 너무 잘 나가다가 5년 정도 뒤에 이제 살살 디크리스가 돼요. 그러면 그때 시도를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 지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가 있죠. 근데 이거 무시하죠. 그러다가 아차 하는 거죠. 이제 뭐 고객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회색을 위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하자 그래갖고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치고 뭐 하다가 이제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망한 회사들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명언 이거 진짜 집이에요 짐플린스예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이 단계를 그대로 겪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걸 피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만 다 하면 됩니다. 성공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누구야? 제가 좋아하는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그랬잖아요. 스테이 헝그리 배고프게 있고 스테이 풀리시 바보처럼 있어라.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스테이 헝그리는요. 너 자만하지 말고 계속 진짜 너 배고프게 있어라가 아니라 너 네가 지금 성공했잖아. 그래도 너 계속 자만하지 말고 스테이 헝그리 계속 너 배고픈 그거 초심 잃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스테이 풀리시 바보처럼 있어라가 아니고 너 아무리 성공해도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진짜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딱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원칙 없는 사업 확장 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이거 내 이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원칙 없는 사업 확장 있잖아요. 돈이 딱딱 들어오면 내실을 다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될 걸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CEO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원칙 없는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그대로 망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경고가 왔었을 때 무시하지 말면 돼요. 여기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세 개만. 근데 소니도 그대로 했죠. 소니 처음에 그 잘 나가다가 나중에 소니 뮤직 뭐 엔터테인먼트 소니 픽처스 하고 막 사거리 망해서 지금 폭망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자문 교수로 있었던 모 커피 회사도 참 가슴 아픈 그대로 이거를. 자, 아무튼 그래서 기업에서 고객 만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고객 만족은 또 제대로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고객 만족을 하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분석 기법 중에 구조 방정식 모델은 고객 만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드밴스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설문지나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어드밴스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심하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쭉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우리가 배울 거고, 테크니컬 한번 다음 시간에 하고, 이건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개를 이거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했던 거고 수입차 이거 구매 고객 만족도 및 제공의 패턴 분석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구조 방정식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델러도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3기하고 5기분들, 3, 4, 5기분들 저한테 회계분석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하잖아요. 어떤 추정을 하면 이렇게 중복 변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매출액을 우리나라 뭐 GDP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한다 보면 연간 매출액이 중복 변수가 하나가 되고 여기에 다양한 변수들을 넣는 거예요. 뭐 우리 뭐 투자했던 뭐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SPSS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용하는 모델로에서도 우리가 중속 변수 넣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들어가고 목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독립하고 중속 변수에서 끝나는데 요거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중속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있고 중속 변수가 있고 중속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은 학부생들은 시험 100%죠. 중국어 그러냐면 이거 시험에 냈었지. 이거 100%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커피 맛도 있죠. 어떤 커피 맛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리성, 접근성,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맛 가격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가격은 뺄가방이나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만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맛 때문에 만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테리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접근성 가까워서 올 수도 있고 가격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만족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 매장에 올까? 재구매 그러면 가격이 재구매에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근데 재구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한테 추천할 수도 있죠. 야, 그 커피숍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기존의 회계분석에서는 중속 변수가 하나여야 되는데 구조 방정식 모델에 이렇게 중속 변수가 되게 많아져요. 모델링 이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회계분석으로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죽었다 깨나다. 요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델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뭐 요즘에 노인분들 이 창피한 게 노인분들 OECD에서 자살률이 한국 1등이더만 나 몰랐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보면 자 우리 저기 노인분들이 안 좋은 거니까 아무튼 의도가 있다. 나쁜 건 그냥 의도만 있다고 할게요. 저런 분들이 왜 자살을 하려고 하냐? 처음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자 노인분들이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육체가 안 좋으니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은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사회적인 스트레스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나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는데 그걸 막 우울증 같은 거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사회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네.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이 불안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혹은 절망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분들이 나쁜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만 가지고도 안 좋은 무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절망이나 불안이나 우울을 일으켜서 나쁜 운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일기 분석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할 수 있는 게 구조방정식 모델 얘밖에 없답니다. 제가 20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스토리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제가 자, 그래서 이 연구는 뭘로 스타트를 했냐면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연구 목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외제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냥 BMW로 얘기를 할게요. 뭐 B사에서 지금 BMW를 타고 다니는 고객들이 다음에 차를 살 때,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고객이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음에 차를 바꿀 때 무슨 차를 살 거냐 요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MW 고객인데 나중에 차 바꿀 때가 됐었을 때 BMW를 다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차로 바꿔 현대차로 갈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고객들로 따지자면 재구매도, 그래서 여기에요.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인데, 자, 그러면 앞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아까 재구매를 하는데 이거 독립변수, 이 앞에 요놈들이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처음에 요인이 뭔가를 해봤는데, FGI는 여러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래갖고 우리 지금 이제 3기분들은 이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러니까 BMW 고객이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 여기 장준미 쌤 회사에서 이거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회사 같은 데 가면 큰 유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 보잖아. 유리 같은 데 보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코 파고 이러면 안 돼. 그 안에서 다 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선행 연구를 했더니 세 가지로 나눠요. 브랜드 이미지, 자동차 성능, 사회적인 지위. 자,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우리 진짜로 프로젝트 때 이유가 훨씬 많았는데, 브랜드 이미지는 그냥 BMW가 좋아서 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고 독일에서 만든 차고 이미지가 고급스럽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능이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자동차 매니아들은 여러분 왜 자동차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동차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승차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 뛰어난 기능, 승차감. 사회적인 지위는 뭐냐면 이제 좀 약간 BMW가 좀 있는 사람이 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 같은 거 소수만이 탈 수 있는 차다. 만족도는 타면 즐겁고 행복하다. 신뢰를 믿을 만한 제품의 의도는 여기도 신차가 나오기 기다려진다. 다른 브랜드 차로 바꿀 생각이 없다. 다음에도 같은 브랜드 차를 구매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에도 나는 이 차를 꼭 살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거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인사라한테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줄? 브랜드 이미지. 자, 여러분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모르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SPSS로 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는 할 거고. 자, 이게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인데 아무튼 이건 별거니까 넘어가고. 자, 이게 결과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결과예요. 요거. 이게 뭐냐면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아까 설문 문항이 3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3개를 가지고 얘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은 3개를 그냥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합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분산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가중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고, 자동차 성능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문항을 측정을 했는데 하나로 하면 평균을 해야 되는데 평균이 아니라 이러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브랜드 이미지 이게 파란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고 빨간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 이미지, 자동차 성능, 사회적인 지위는 파란색이니까 만족도를 다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동차 성능도 좋으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만족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만족도가 올라가면 신뢰를 하게 되고 재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BMW를 다음에 다시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에 대해서 만족도를 올려서 신뢰를 주고 만족도에서 사기도 하고 신뢰를 줘서 사기도 하죠. 근데 교수님 그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좋으면 좋은 거지. 자, 그런데 얘가 재밌지. 바로 가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바로 가는 건 뭐냐면 만족도, 신뢰 다 필요 없고 만약에 이놈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재구매. 그러니까 물론 만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 저 차를 딱 사봤는데 자동차 성능이 예를 들어서 타봤는데 별로 안 좋아. 예를 들면 그러면 만족, 신뢰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재구매로 간다고 안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재구매 있죠. 아니, 브랜드 이미지 있죠. 브랜드 이미지는 만족이나 신뢰 없이도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하면 재구매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게 심어주면 그냥 만족과 신뢰도 가지만 건너뛰고 또 다이렉트로 재구매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BMW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BMW 서비스가 뭐 후지고 뭐 서비스 AS도 후지고 뭐가 후지고 뭐 자동차도 이상하고 안 달려도 승차감도 후져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 BMW 매니아.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우종필 교수의 매니아들 있잖아요. 무조건 내 수업만 듣는. 옛날에 제 수업, 아니 이게 학교 말고요. 제 수업을 옛날에 거의 20몇 번 가까이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회장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우상호 회장. 혹시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냥 만족하고 신뢰 없이도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자동차 성능하고 사회적인 지위는 반드시 만족이 있었고 신뢰가 간다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만족 없이도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다음에 재구매를 일으키는데 이걸로 집중을 여러분이 그러면 다음에 광고를 찍을 때 브랜드 이미지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동차 성능일까요? 사회적 여러분 어느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예요. 물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 브랜드 이미지는 지금 다 가요. 그러니까 브랜드 그래서 여러분 광고할 때 브랜드 이미지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하는데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뭐 나는 꿈이 있어요 하고 왜 스케이트 한번 들고 가냐. 스케이트 김연아랑 국민은행이랑 무슨 관계가 아니죠. 국민은행은 김연아 같은 브랜드 넘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만족도, 신뢰, 재구매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만족도나 신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구매에도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예요. 즉 브랜드 이미지는 만족도나 신뢰 없이도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방정 친구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경우 다른 차종으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성능 한번 볼게요. 자동차 성능은요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안 가죠. 신뢰로도 안 가요 얘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봐서 만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족하고 여러분 신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만족은 템포럴이고 신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은요 그냥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 좋은 것 같아. 처음에 미팅했는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10번, 100번 만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신뢰해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만족은 달라요. 신뢰는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 믿을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익스펙테이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성능은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잘 만들어서 만족시키고
그런 만족을 꾸준히 시켜서 엔진도 좋고 뭣도 좋다라고 신뢰를 일으켜서 그래야 제품에 간다. 그래서 자동차 성능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제공에 간접적 직접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족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만족 없으면 그냥 바로 깨지는 거예요. 성능이 안 좋으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현재 파는 차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거나 혹은 더 성능 좋은 경쟁차가 나오면 동일 브랜드 차의 재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 자동차 성능을 보고 타는 사람들은 구매 전환이 높을 수가, 그러니까 다른 차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른 차가 좋으면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코미디죠. 이게 재구매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만족했는데도 안 가. 얘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지위는 조금 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조금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고급차가 출시된다면 언제든지 다른 차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BMW 타고 다녀서 다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러면 벤틀리 사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 만족도를 주는 할리 데이비슨, 샤넬, BMW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저기에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